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 사업부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요즘 마음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낯선 생각들이 드나들고 불안해서요. 일부러 감사할 일을 기억하며 평정심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우리 가족 건강하니 참 감사요. 하루 몇 시간 일할 기회가 생긴 것도 감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아리가 있음에 감사하고요. 거실에서 원미산이 한눈에 보이는 것 흔치 않잖아요. 감사. 아들이 말 거는 횟수가 느는 것도 더디고 더딘 변화라 큰 감사네요. 나날이 음식 만드는 일이 재밌어지는 것도 감사. 무엇보다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유머 만점 남편이 있어 감사합니다. 삶을 윤나게 하는 또 다른 감사할 일도 더더 많을 거예요. 꾸준히 찾아서 기록해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희망샘 마을 라디오 능소화입니다. 2023 능소화에 만나보고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올해는 한 개인을 초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나 미래의 비전 있는 분야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가 모여 보편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또 부천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한 주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원종동에 사는 강훈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종동에 사신다고 하니까 특히 더 반가운 마음이 들거든요. 저희 라디오가 처음에 원종, 오종 주민들을 위한 방송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반갑고요. 현재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저는 항공정비사 일을 약 한 35년간 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어떤 계기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네, 참 계기로 말씀드리면 사연이 조금 긴데요. 원래는 인천에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항공정비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과를 졸업을 하면 대한항공에 다 취직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추천은 받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항공정비사를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경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에 일단 공군을 항공정비사로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마침 그 과에 제가 졸업을 한 과에 실습 조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군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그 과에 실습 조교로 들어가서 근무 중에 항공사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이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의 조교 생활을 약 7년간 하다가 더 이상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아나 항공에 지원을 하게 돼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항공사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못 들어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여러 과정이 있었네요. 그래서 실습 조교도 하시고 또 교육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현장 정비를 또 맡기까지 네네. 일반적인 케이스는 또 아닌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면서 강훈민만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까요? 네. 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정도만 꼽는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보통 항공정비사로 들어가면 네. 하나의 일로 해서 정년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약 35년 일하는 동안 처음에 들어가니까 정비사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전직이 선생이었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정비훈련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비사를 외부에서 이렇게 뽑다가 보니까 뽑아서 회사로 와서 교육을 해서 우리 비행기를
만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르느니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정비훈련원을 또 만들었죠. 이제 거기서 나온 학생들은 바로 취직이 되는 순간 우리 회사 비행기를 바로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경력이 있는 정비사들이 들어와서 또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실제로 항공기를 지원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론적으로는 특출나지만 실제로 항공기를 현장에서 지원을 해보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답변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CD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CDP는 경력 개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해서 현장으로 내려오게 됐죠. 현장으로 내려와서 약 11년 내지는 12년간 현장 근무를 하면서 또 추가적인 해외 파견도 약 3, 4년 가족분과 함께 중국에 가게 돼서 현장뿐 아니고 해외에서 지원하는 경력까지 쌓게 된 것이죠. 또 그렇게 쌓아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다가 그만둔 일은 항공기를 정비하는 큰 정비소가 있어요. 큰 창고같이 행가라고 하는 큰 창고인데 거기서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어떤 카드에 의해서 점검 카드에 의해서 하는 점검 카드에 의한 정비를 하게 돼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년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저번 달부로 네. 사실은 정년은 네. 저는 지금 현재 제 나이가 65세인데요. 우리 때는 55세가 정년이었어요. 지금은 60세입니다. 지금은 60세인데 55세에 정년을 하고 나서 회사 측에서 좀 더 일하지 해달라고는 부탁에 그렇죠. 이게 계약직으로 약 10여 년간 일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동안 정말 애쓰셨네요. 그럼 근- 오늘 사실 마을 라디오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약간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그렇죠. 홀가분도 있고 네네. 또 갑작스럽게 학교 선생서부터 지금까지 하면 40년 이상 네. 직장 생활을 한 것을 하시다가 갑자기 접게 된다는 것도 좀 공허함감도 있는데 맞아요. 또 나오니까 또 연락이 또 다른 데서 오기 시작해서 또 제 3의 네. 인생을 한번 또 살아볼까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또 선택을 해서 또 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고급 기술이 또 있으니까 네. 어디에서든지 또 찾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다수의 어떤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기 특성상 업무 시작 전에 뭔가 의례적으로 거쳐야 하는 어떤 원칙이나 어떤 루틴 같은 것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월이 흐름으로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저번 달까지 나왔던 부서에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작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안내와 안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약 5분간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토의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자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작업에 임하게 되죠.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항공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영상을 또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항공 정비사에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성이 아닐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꼼꼼하니 또 정확하고 정직하게 점검을 했나? 나 스스로 항상 되돌아보게 된다고 하면서.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항공 종사자들이 업무나 비행 전에 반드시 뭔가 측정하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하는 건 자기한테 오늘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요. 그것이 어떠한 부품에 대한 장탈작이나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맡은 해당 기종 비행기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 자기가 오늘 해야 되는 그 기종에 대한 회사에 들어가서 정비 매뉴얼을 답습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참
그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요. 핸드폰에도 그러한 사항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부수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종사자들이 다들 이제 시작 전에 뭐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한다. 또 그런 내용을 또 본 것 같아서. 네,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는 모든 직종에서 출근 전에 음주 측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공기에 의한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음주 측정이 죽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갈 때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종사분들하고 객실 승무원 분들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비사 쪽은 회사의 이 안내문을 보니까 항공사별 준비 단계가 아직 덜 돼서 시작을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비사들은 그런 것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은 내일 근무다 그러면 거의 그 오늘은 술을 먹지 않는 술뿐 네. 아니고 요즘은 거의 뭐 담배도 네. 상당히 그 상대방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하는 걸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항공 정비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은 야외에서도 하는 일이 아닐까 또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굉장히 또 날씨가 무덥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름하고 또 겨울 중에 업무가 또 어느 계절이 또 힘든지 저는 또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여름이다 겨울이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그거는 좀 뭐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렇죠. 뭐 어떤 분은 여름이 좋다, 어떤 분은 겨울이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거는 비 오는 날 같아요. 비 오는 날은 그 시야가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점검을 할 때도 좀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때도 많은 제약을 받거든요. 정비를 꼭 해야 되는데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이 비를 안 맞추기 위해서 또 새로운 행위를 해야 되고 작업을 하는 해야 것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공구함을 굉장히 또 예민하게 관리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사실은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 공구는 지금은 제가 시작을 할 때만 해도 개인 공구가 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특별한 부분을 정비를 할 때 사람에 따라서 그 공구의 그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약간 변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제작을 한다거나 이래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분은 깜빡이 있고 그 공구를 수리하는 부분에다가 넣었다가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항공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간간히 일어나서 네. 현재는 개인 공구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고요. 공용 공구만 꼭 사용을 합니다. 이 공용 공구를 사용하고 나서 항공기 정비는 그 1년 365일 그다음에 24시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교대로 가기 때문에 교대하는 시간에 만약에 공용 공구가 없어지면 퇴근을 하지 못하고 그 공구를 찾을 때까지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네. 확인을 해야지만 항공기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현재는 개인 공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 저희들은 사실 전혀 모르는 그런 또 말씀을 네, 현직에 계신 분이니까 또 네.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매뉴얼 또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초창기에 비해서 저는 이제 항공 장비들이 최첨단 시스템으로 또 변화를 많이 해가면서 초창기 매뉴얼과 또 최근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또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정비를 할 때는 어떤 작업이 생겨서 매뉴얼을 가지게 할 때는 매뉴얼 한 권의 무게가 한 3kg에서 한 페이지가 한 3,000에서 한 5,000 페이지 정도 네네. 되는 그런 것들을 책
통째로 들고 나갔거든요. 네, 네. 나가다가 거기서 찾아서 정비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뭐 그럴 것도 없이 핸드폰 하나면 각자 나가서 하게 되니까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같은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매뉴얼은 한 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매뉴얼 때문에 다툼도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이런 그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일이 그렇죠. 해결을 할 수 데이터가 있으니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약간 OX 퀴즈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거에 약간 익숙치가 않아서 항공기 부품 하나가 중형차 한 대 가격보다 높다. O인가요? X인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부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네네. 한데요. 네네. 부품 하나가 중형차뿐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급 그 외국 스포츠카보다도 비싼 부품도 많습니다. 작은 볼트, 너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 철물점에 가서 살 때 1,000원어치 사면 한 문큼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하나에도 몇만 원씩 하는 것들이 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부품은 워낙 고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항공기가 우리가 도로를 다루는 자동차가 아니고 보통 10,000m 이상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네. 기계이다 보니까 그만큼 부품에 대한 신뢰성이나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품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정비사의 입장에서 이륙과 착륙 중 어느 때가 심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그 항공사를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승객과 화물을 싣고 다님으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니까 승객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 부분, 즉 승객이 다 타고 비행기가 이제 비행을 하기 위해서 뒤로 밀고 자체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우리 조종사분들이 비행기를 자체적으로 몰고 나가는 비행기를 앞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일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대까지가 가장 긴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비행기들은 거의 컴퓨터로 다 운영이 되고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 움직이는 부분이 가다가 순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계통, 그 많은 부분들을 다 알 수가 없고 우리 기장님들은 기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승무원분들은 승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정비사는 그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기장님들하고 어떤 인터폰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을 주고받고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해결이 되는 그 과정까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긴장들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면 항공기가 딜레이 되거나 네, 그렇죠. 연착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네. 승객분들이 굉장히 그 예민해요. 고충의 네.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 부분에 대한 긴장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곳이죠. 네네. 그 부분이 제일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네, 잘 들었고요. 요즘에 또 항공 정비가 전망이 굉장히 또 밝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팁을 주는 차원에서 취직하기 전에 정비사님은 어떤 단계를 밟으셨는지 아까 이제 그 계기 말씀하실 때 살짝 나온 것도 같은데 그 얘기 조금 해주실. 제가 취직할 때 하고 또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취직을 할 때는 일단 경력도 있어야 되지만 경력을 최소 4에서 5년 이상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옛날에는 군대나 이런 데서 경력을 주시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교육기관이 많아요. 네네. 항공정비 전문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에 있는 폴리텍 대학, 옛날에 말하면 기능대학인데요. 네. 그 2년제 그 폴리텍 대학에 거의 다가 항공정비과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예. 그 정비과도 있고 또 일반 대학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뭐 지방에 있는 대학에 교수 자리가 비었다고 저보고 옛날에 그런 거 했으니까 와서 다시 제3의 인생을 안 살겠냐고 그러는데 아이고 여기보다 저기 전라남도 무안인가 이런 데인데 제가 거기까지 이제 이 나이에 가서 일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대학에서도 전문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항공 정비에 대한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설 학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년 과정을 마쳤을 때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항공정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네. 이것이 요즘은 꼭 필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일단 취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가고자 하는 항공사에 모집이 있었을 때 모집을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 같아요. 취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또 많아서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실력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사 당시에 어떤 검증을 또 받았는지 저는 또 그게 궁금합니다. 그때도 네. 토익이 있었나요? 저희 때는 토익이 없었고요. 네. 토익이 없었고 영어 검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대기업 이상 그런 점수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적인 영어 실력이면 네.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들 노력들을 하고요. 네네. 요즘은 또 이 핸드폰이 워낙 좋은 그런 성능들이 많아서 혹시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문장이 나오면 그 핸드폰으로 자동적인 번역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번역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 실질적인 작업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거나 경력자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들 많이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으로 보면 요즘 토익으로 해서 급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 상급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저는 3급이 뭔지는 모르지만 700점 정도 근데 뭐 한 이상 600에서 한 700점 그 사이. 정도면 네네, 그 안정권이라고. 정도면 뭐 네,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은 정비사님이 그때 입사할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영어를 검증을 받으셨는지. 그냥 거의 때 들어올 때는요. 네. 거의 아시아나가 초창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일단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을 한 다음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영어 시험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험을. 토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네. 뭐 일반적인 내용 같은 것 같아요. 네네. 뭐 그 사람들이 토익에서 문제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렇게 잘 보거나 못 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취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러면 그 영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는 영어가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막상 회사를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영어를 안 해서는 이거 교육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한 배경에는 저희 집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저보다는 영어 실력이 좋거든요. 아. 그래서 매번 들어오면 저한테 뭐라고 많이 해서 거기에 자극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항공기 정비사 자격증이 있으면 저는 이제 뭐 항공사만 이제 들어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항공정비사 자격증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다음에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뭐 숫자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10-30개 항공사가 있거든요. 네. 또한 요즘 또 그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각 항공사별로 그 여행객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항공기를 새롭게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항공기를 새롭게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엔 또 정비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네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업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큰 변화나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가 또 있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많죠. 부분별로 많은 게 제가 훈련원을 맨 처음에 인가를 받을 때 그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으로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예전 지금 뭐 인터넷으로 올리게 되면 거기서 인터넷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 시대지만 거기 가서는 대면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를 시작을 할 때 어떠한 자료나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대한항공은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아는 지인분께 이게 회사에 누가 되지 않은 공통적인 자료를 좀 얻은 적이 있거든요. 얻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하시는 분이 고개를 갸웃던 거니 어디서 오셨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나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시아나 직업훈련원을 인가를 하는데 왜 대한항공 도장이 찍혔죠? 하면서 서류를 보길래 제가 아주 놀래서 이거 잘못 들은 거라고 하는 그러한 에피소드도 네, 있었고요. 네, 네. 또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 작업에 대한 에피소드보다 새벽에 뉴욕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에 포스트 클래스 승객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외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또 점검을 하거든요. 네, 네. 그때도 포스트 클래스는 편도 왕복이면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손님이신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하니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저하고 몇 명이니까 당연히 의심을 받겠죠. 그래서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조사도 한 결과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상당히 그 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뭐 30년 이상을 하셨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하시면서 이 일 때문에 생긴 어떤 습관 같다, 강박관념 같다 이런 부분이 또 있을까요? 첫째로 그 시간관념인 것 같아요. 그 몇 시에는 뭐를 해야 되고 몇 시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가족하고의 갈등이 이런 문제로 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가족하고의 그 시간 때문에 생긴 갈등은 저희도 있습니다. 올해 만나보고서가 이제 자격증,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야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워낙에 특별한 이제 항공 정비사님을 모셔서 이제 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꾸며봤는데요. 업무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 또 있거나 아니면 그 밖에 특별한 자격증이 또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항공 정비사 기본 자격증을 가지고 각 회사들은 그 또 비행기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항공기 정비사를 가지고는 그 비행기를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비행기를 직접 지원하려고 하면 그 해당되는 비행기 기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기종에 대한 자격증을 따로 따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종에 대한 거는 B737이라는 항공기하고요. 네. B767이라는 항공기하고 B747이라는 항공기가 있고요. 제가 그 훈련원에 있다 보니까 해외의 교육 및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한 국가로 세어보니까 한 30여 개국 이상 다닌 것 같은데요. 우연한 기회에 미국 가서 한 2달 이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보다 먼저 상당히 그 경력이 많으신 그 고참분들께서 너도 여기 온 김에 FA를 한번 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하셔서 FAA라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발행하는 항공 정비사에 대한 기본 자격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2달 교육 받을 때 짬짬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그게 시험이 있어서 네. 그것을 따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공업계 고등학교가 또 자동차과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이 좀 있고요. 또 코로나 시절에 회사에서
전부 다들 무급으로 조금씩 쉬기도 했거든요. 네. 그때 갑자기 바리스타 자격증이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하나 땄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을 케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들이 워낙 연로하셔서 혹시 따면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었죠. 와, 그래서 대단하네. 남들이 생각할 땐 네네. 정비사가 별의별 거 다 딴다고 그러네요. 늘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종류에 따른 자격증이 따로 또 있다는 거는 요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또 이런저런 자격증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시간이 사실 많이 이제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항공사 직원들만의 어떤 혜택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은 저는 처갓집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요금들을 내시는 거에 물론 계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요즘 성수기 왕복 30만 원도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 15% 정도만 내면 다닐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가장 큰 혜택은 작년에 회사 30주년 그 근속으로 해가지고 네. 해외에 비즈니스를 탈 수 있는 티켓 2장이 나와서 집사람하고 이탈리아를 그 왕복 비즈니스를 타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상당히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겠네요. 네, 정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줍니다. 예, 이런 것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또 다니시고 또 힘든 일을 또 고급 또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혜택이 두루두루 있었네요. 네네. 네네. 우리 희망샘 마을 라디오에 이제 지금 오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을 라디오 참여 소감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을 만들었지만 뭔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요 시간에 또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몰랐었는데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한 분 있어요. 그 지인은 그 맹인학교에서 그 교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알게 된 계기가 상당히 남들이 생각하면 웃지 못하는 해프닝이에요.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었고요.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그 직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나서 병실에 입원했는데 그 병실에 둘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아서 지금 안 지가 거의 8년 이상 꼭 친한 선후배 같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나가서 한번 저 형님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홍케이 제가 승낙을 했고요. 사실은 여기서도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저도 35년 일하면서 방송도 많이 나갔거든요. 대표적인 게 KBS2에서 없어졌지만 VJ 특공대도 제가 한 챕터를 맡아서 네. 나가기도 했고요. 뭐 동아방송, SBS 많이 나갔는데요. 이 지역 방송에서 이러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보람도 되고요. 저도 원종동에서만 거의 30년 이상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번 들어와서 떠나지를 못하네요. 워낙 네. 좋고 또 여기가 원미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아서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방송,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셔서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종동 사시는 강훈민 항공정비사님 모시고 정비의 꽃이라고 하는 항공정비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업무 자체가 항공기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과 업무적 부담감이 무척 크리라 생각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애쓰시는 항공 정비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샘 마을 라디오 능소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